제 딸을 죽인 건 죄송합니다. 경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소라가 쓴 메모지하고 녹음 테이프를 한 보따리 싸서 들고 갔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건이 된다고 생각하나? 성인이니까 안 된다. 전에 슈퍼마켓 아가씨 하나도 성폭행 당했다고 했는데 내가 설득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러더니 소라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잊어버리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해야지. 아,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고요? 진정서를 넣었고 담당 수사관이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피고소인이 가슴을 움켜잡았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피고소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걸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성추행 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처음 강간을 당했다면 모텔방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끌려가지 않게 해야 되고 경찰에다가 신고해야 되지 않나요? 같이 들어주려고 하지. 왜 자꾸 피해자한테 증명을 하라고 하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시 폭력을 당하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2004년이면 그렇게 오래전도 아닌데 그렇게 야만의 시대를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질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저하고 딸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한 남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문이 없었고 가림막도 없었어요. 그 남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들어와 앉았고 저는 딸이 그 사람을 못 보게 하려고 몸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네요. 우리 애가 답변을 하면 그놈들한테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 수사관이 지금 피해자가 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놈들은 네가 좋아서 했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맞아. 어머니도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중 한 남자는 아예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딸한테 A4 용지와 플라스틱 자를 주면서 직접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뭘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성기를 그리라는 거였어요. 색깔, 털 등등 둘레는 밀리미터까지 자세히 그려오라고 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끔찍해서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는 진담으로 한 얘기예요, 이게? 괴롭히는 거죠. 딸은 울면서 그걸 그려서 제출했어요. 경찰이니까 참으면 도와주겠지. 수사를 위한 절차니까 견뎌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렇게 참아
해왔던 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거기 있던 경찰 중 한 사람이 어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12명 상대한 얼굴 좀 보게 모자를 좀 벗어봐 이러더라고요. 그때 바로 딸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소라가 달려나가더니 자동차 불빛이 번쩍이고 사방에서 경적이 울렸어요. 야,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운전자분들이 다 피해주고 경적 소리를 올려준 덕분에 딸이 살 수 있었습니다. 큰딸이 세상을 떠나고 6일 뒤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입니다. 양소정 씨 어머니시죠?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소정이가 죽었나요? 설마. 둘째는 자기가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서 언니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계속 자책하고 있었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밥도 못 먹고 말도 거의 안 했고 계속 말라가더라고요. 언니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2차 외상 스트레스를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위험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너무 오랜 기간 혼자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큰딸이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쓰러져서 병상에 계셨는데요. 자매가 세상을 떠나고 2달 뒤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떡해. 그런데 그놈들은 다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딸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 지나 있었어요. 딸들을 위해서라도 꼭 진실을 꼭 밝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재수사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 안 된다는 거죠? 형사사건에서 고소를 취하했을 경우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똑같이 고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딸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 12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성폭행을 당한 내용에 대하여 일기장, 메모를 작성하였고 정신과 치료 경과, 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과대망상으로 위 일기장 등을 작성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나요?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한 때로부터 약 9년 6개월 지나서 제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민법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제도에 이 어머니의 어떤 법적 권리 행사가 막힌 건데요. 취약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이 3년의 소멸시효가 정말 생각보다 짧아요. 2달 사이에 가족이 모두 한꺼번에 떠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동안 휠체어 지팡이를 짚고 다녔고 술로 버틴 날이 더 많았고요. 고살 정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에 2018년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사 담당 경찰과 가해자로 지목된 12명을 재조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무려 22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 피해자를 도와줬던 변호인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민사소송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기록 그다음에 당시 그 조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 아무튼 최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당시 수사 과정에 부적절한 일이 있었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14년 만에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국민들이 동참을 해줘서 다행히 다시 들여다보게 됐는데 결국 진실이 밝혀지나요? 아무 결론 없이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아, 근데 왜요? 12명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포함한 사건 기록 일부가 보관 기한이 끝나서 폐기됐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나 어떤 조사를 제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2차 가해를 한 이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전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소인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태예요. 범죄 사실이나 구성 요건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저는 그걸 보고 사건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짓는 것은 큰 위험한 말입니다. 피해자를 한 번 그 잠깐밖에 안 만나거든요. 제가 좀 더 조사를 잘 했거나 깔끔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수사를 마무리 못한 게 더 아쉽기도 하고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한 적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사에 관여한 경찰은 총 4명이었는데요. 그중 가장 긴 시간 조사한 경찰은 퇴직해서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경찰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서 모른다. 다 회피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거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님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1분만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1인 시위를 하셨구나. 이렇게라도 하셔야 어머니가 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적힌 이 팻말을 들고 다녀서 자기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주장인 거죠. 소송 결과 어떻게 나왔죠? 공권력이 부위에게 가해졌을지 모를 폭력과 악행에 대한 치료적 예방책을 마련하지도 진상을 밝혀내고 가해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고인 측에 치유받을 기회를 주지도 못한 사실만큼은 분명한 바 이는 국가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사과와 강독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부디 이 판결이 참척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피고인의 여생에 잠시나마 위안이 되고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버린 두 자매의 안식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어머니 혼자 이렇게 맞서 싸워 오셨는데 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느낌이 들어요. 법에도 눈물이 있구나. 세상에는 이런 정의로운 판사님도 계시는구나. 이 판결문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12명의 가해자 중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는 건가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1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가족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고 반성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우리 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엄마는 강하니까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유언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키려고요. 죽은 자식도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노릇 해야죠. 계속 싸워야 하니까 체력 단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고 왔어요. 싸울 수 있는 날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